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연준의 긴축 시행이 계속될수록 경기 침체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현재 시장의 불안감이죠. 연준은 가파르고 공격적인 긴축을 시행해서 속도전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어찌 될 것인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연준의 긴축 효과들을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간밤에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지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긴축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까지도 긴축을 시행할 것인가? 시장은 이게 두려운 건데요. 유가는 잡히고 있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저가 매수세 유입, 유세벽 전문가 불안한 투심 속 힘든 구간, 윤겸 전문가 립 서비스와 부채질, 관망 자세. 네, 심리 그리고 또 각국의 어떤 리더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매수세와 매도세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전문가의 저가 매수세 유입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시장 지금 또 오늘 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강한 매도세가 또 포착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좀 매수세만 조금이라도 좀 살아나주면 시장이 조금 안정감을 차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오늘 약간 지수가 어떻게 마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2,300 그 부분에서 약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장중 환율은 1,300원 돌파했고 미국 증시는 약간 하락 마감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약간 반등세의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전세. 그 이유는 뭐냐. 그래도 국내 주식이 약간은 싸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매수세가 어떻게 장 끝까지 가냐 안 가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좀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양봉 마감을 하면 단기적 적정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테마적으로나 봤을 때 제가 원전도 이번 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해 드렸던 거. 약간 키포인트로 말씀해 드렸던 게 시초가 갭이 얼마나 뜨고 나서 그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약간 판별된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한신기 같은 경우는 오늘 원전 관련주 중에 시초가는 제일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시초가가 10% 이하로 밑으로 시작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더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시장이 요즘에 약간 시초가가 높게 뜨면 약간 주저앉는 부분이 있다. 같은 테마에서도 약간 시초가나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장초반 공략을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번 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약간 순환매 테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사료, 곡물, 그리고 뭐 정유, 가스, 그리고 재건 테마 오른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은 약간 원유, 오일 쪽 선물 지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가스나 이런 부분은 약간 안 보시는 게 좋고 곡물이나 사료는 7월 10일 날 있을 사자회담 이때까지는 약간 모멘텀은 약간 살아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해 가지고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게 좋고 그리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뭐 신재생 에너지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항상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래도 약간 이번에 상승 줄 때 약간 비중을 덜고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 그때 또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의 시선이 단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가 봅니다. 그런가요? 네,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도 네. 항상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 주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체적인 통계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에너지에 대해서 강한 녀석들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특히 그 가운데서는 최근 들어서 이정호 전문가도 그렇고 또 어제 유세벽 전문가도 단기 낙폭
낙폭이 컸던 원전주를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저가 매수세를 판단하는 기준, 오늘 지수가 양봉인지 음봉인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살아있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바닥을 잡아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또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세장의 모습입니다. 원전주의 대장주는 바뀌는 것일까요? 이정호 전문가님? 저는 약간 지금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한신기가 제일 상승세가 제일 좋았는데 요즘에 약간 트렌드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더 잘 가잖아요. 그런 종목으로서 약간 G2 파워가 요즘 또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부각이 많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미국 증시 그리고 유가까지 단기적인 방향을 잡아주시죠. 일단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네. 단기적인 방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2,300선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괜찮다. 바닥 2,200까지 생각을 하고 약간 그거에 따라서 각 포인트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너무 바닥만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2,300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코 이 지수가 결코 높은 지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은 1,300원이 진짜 2009년 이후에 지금 처음 시도가 완전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지금 환율이 더 원달러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인데요. 안착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환율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지금 항상 그럽니다. 항상 시장은 공포감에 있습니다. 1,300원 가면 어떻게 될 건데 1,300원 되면 위험하다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1,300원 오늘 돌파했는데 지수는 올라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약간 어차피 올라갈 거 한번 돌파하고 시장의 모습 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더 낫다. 계속 그 부분에만 있다면 시장의 공포감은 더 극대화될 거라고 보는 게 저희 생각이고 한번 돌파해줬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져야 충분히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아직은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 위험한 라인을 터치했다는 것은 지수의 단기 확인, 저점 확인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셨네요. 어제는 정말 비관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국계에서도 코스피의 1900선에 대한 얘기까지도 어제 나왔었다는 걸 제가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였는지 제가 한번 또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어쨌든 어제는 비관이 좀 가득했었고요. 오늘장 추스려 나갈 수 있을지 관건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장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서 초록불을 주시면 되고요. 저가 매수세 약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일 10시와 오후 2시 구간이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10시는 증권사의 반대 매매 시행 시점이라고 하고요. 또 오후 2시는 스탁론 매매의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또 어떤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오늘도 지금 10시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기울고 있는 시장입니다. 유세벽 전문가, 윤겸 전문가 모두 빨간불을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저가 매수가 약할 거라고 보셨는데요. 의견 주시죠. 네. 지금 전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이시라면 오늘 오후장에 적공 매수로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시황 코멘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매도 부분, 지금 이런 약세장, 하락장, 저점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외인들의 지금 공매도가 너무 강합니다. 외인들도 지금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낼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공매도의 거센 돌풍이 지금 계속 연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저가 매수세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의중이 뭐 지금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늘 사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는 어떤 의견이 나올까요? 1900포인트에 대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한 곳은 모건 스탠리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부족인의 저가 매수세,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어제는 이정호 전문가가 발바닥이라고 얘기하셨던 2200선에 대해서 이때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 가담해볼까? 라는 의견도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도 저가 매수가 약할 거라고 보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계속 안 좋아질 거다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뭐 미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빠지고 뭐 이런 디커플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은 인플레와 뭐 물가 상승 뭐 그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시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투자할 때 조금 망설이게 되거든요. 손이 쉽게 안 나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겸 전문가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청자분들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저가 매수세 유입 그럼 기관들이 들어와 줄까? 지금 투신들을 비롯해서 조금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곤 있지만 이게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관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지수가 혹시라도 더 추가 하락을 한다면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기관도. 네. 좀 기관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 관련해서도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사이즈는 커졌기 때문에 자금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종목들, 특정 섹터로의 움직임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포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잠시 후에 강한 코멘트에서 말씀해 주시나요? 아,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지금 됩니다. 너무도 네.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었던 섹터들이 강한 흐름이잖아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뭐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AI 뭐 이런 쪽 섹터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같이 함께 병행돼서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신 쪽에서도 제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또 로봇, AI 등에 대해서 일부만 매수하고 있는 관점이고 나머지는 전체 시장은 보수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서단계 1년차님께서 공매도 많이 쳐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외국인은 공매도, 기관은 좀 뒷짐을 지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반대 매매, 추가적인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또 저가 매수가 강할 수 있다는 근거 혹은 수급 분석에 있어서 포인트 뭐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까요? 신용잔고가 좀 줄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환율이 1,300원 돌파를 했다. 이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할 것 같다는 기대감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저는 종가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 증권사에서는 시장의 신용 매매, 신용 융자 잔고가 고점 대비해서 30%가량 감소했을 때가 지수의 저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0% 정도 소화를 했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반대 매매가 나올 물량이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수급 지켜보시고요. 첫 번째 강한 코멘트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불안한 투자 심리 속의 힘든 구간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불안감의 원천, 불안함의 본질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방송에서 솔직하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QT 뭐 이런 모든 악재들이 다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뭐 비롯해서 미국 증시도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빠지고 있는데 2450포인트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450포인트를 회복을 해줘야 그때가 이제 매수가 좀 강하게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25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지금 저가 매수 심리도 충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한 투심 뭐 요런 그런 구간들이 같이 상충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좀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무언가 이제 7월 CPI라던가 뭐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좀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의 입에서 이제 상원 의원들 거기 청문회가 있었었죠, 오늘. 거기에서 발언들이 결국에는 지표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고 금리 대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개중에는 잘 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테마들도 있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어저께는 급등을 하고 오늘은 급락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은 저가 매수 심리 글쎄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정부 정책적으로 밀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던가 AI,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왜 저출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대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전은 지금 많이 눌렸다가 오늘 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크게 상한가를 치고 뭐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때 6,700원에 매수 가격을 드렸었고 손절 가격이 6,600원에 드렸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무너뜨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도 받쳐주는데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관련한 산업들의 여러 가지 또 파급력이 있죠.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또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시장이 계속 관심을 가질 거라는 의견입니다. 로봇, 자율주행, AI,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네, 유세벽 전문가면 또 에너지가 또 생각이 나시죠? 자,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고 계시는데, 다만 현재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제임스님께서 이쯤 되면 정부의 코멘트가 나와줘야 하는데 환율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정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요.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 정치 얘기 정말 많이 어제 해주셨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께서 저는 신용도 없고 그러니까 대출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대출도 없고 자금도 뭐 부인 모르는 비자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내 종목 망할 기업 아니니까 무식하게 버티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견디면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허생님께서는 주가 반등할 때 강한 섹터 어딜까요? 이 궁금증 갖고 계십니다. 반도체일 것 같아요 라고 또 개인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자, 유세벽 전문가의 이 코멘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을 또 해봐야죠. 외국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점. 어제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또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환율, 외국인 얘기 계속 해왔는데요. 일단 그럼 환율 한번 해볼까요? 예, 환율. 환율의 고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지금 원달러 환율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지금 공매도를 하더라도 조만간 매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완전하게 약세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발바닥을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발바닥을 확인했다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세만 남았을 거니까요. 반대 방향이죠. 자, 그러면 세 분 전문가 모두 빨간불을 주셨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 그 근거 알아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왜 1,300원 선 이상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없었던 거였어요. 2009년, 2008년 이후에는 그 위로 올라서서 안착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뭐 미 인플레이션
상승과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한 이제 우리 환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1,300원을 좀 더 돌파할 수도 있다,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국에서 어떠한 좀 심각한 사항이 대두됐을 때는 또 개입을 또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강약 조절을 할 텐데 일단은 지금 고점에 와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상승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상승 여지가 있는 게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채팅창을 미 인플레이션, 보고 있어서. 이 미 인플레이션의 이 상승에 의한 압박, 그것 또한 예. 이제 달러화의 강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원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좀 더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빨리 쉽게 단기간에 잡힐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물가 상승은 예사롭지 않다, 잡히기가 쉽지 않다는 관점,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전쟁부터 좀 해소가 돼줘야, 끝나줘야 뭔가 매듭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요. 공기맑음님께서 외부적인 요인이 커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라면서 공매도 금지밖에 없을 텐데 공매도 금지 자꾸 하면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인 원화 약세를 보시는 근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차, 뭐 약간 이런 부분이 좀 환율이나 이런 부분을 더 좀 더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 먼저 액션을 좀 취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원화 약세 근거로 제시해 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지금 와서 공매도 금지는 악수입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님 원화 약세 근거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엔화의 약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로 관련해서도 ECB에서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지만 페달링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이제 그 포르투갈이라던가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남부 쪽 이제 이탈리아 아니면은 이제 그리스 뭐 이쪽 관련해서 재정적인 위기가 어느 정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CB에서도 강하게 금리 상승에 페달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달러의 강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공매도 이런 관련해서 아까 그 댓글창 보면은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그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거를 막게 되면은 결국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못 하니까 여기에 이와 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하겠지만 글쎄요, 저도 이쪽 관련해서도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지금 환율 관련해서도 네. 지금 저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의 놀이터 막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는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어려울 거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도 그런 의견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불안의 본질, 아까 유세벽 전문가가 금리 인상을 꼽아주셨는데요. 연준이 얼마나 더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차후에 나올 수 있는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들, 그리고 물가, 이런 것들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점을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이 미국의 물가 8% 가다 보니까 우리 대출금리 8% 연말에 가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의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또 뇌관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계속 확인 작업을 이어가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내부 총질은 그만님께서 2300 깰까요? 라고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립 서비스와 부채질, 관망 자세. 네. 립 서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우려를 완화시키는 발언을 최근에 했고, 또 세금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면서 유가가 조금 내려서고 있는데요.
관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네네. 어제 저 FOMC 회의 결과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시장에 가급적 충격을 안 주고 약간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쏭달쏭한 이거 발언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좀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한 또 달래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물론 이제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좀 경착륙으로 가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 또 이 경기 침체로 가는 열차에 지금 모두가 탑승해서 이제 출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전체적인 시황상을 좀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물가를 해치지 않고 경기를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부분은 사실 이 트리플 악재, 대내외적인 악재를 봤을 때는 좀 너무 희망적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현실화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경착륙으로 경기 침체를 가면서 경착륙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방금도 이제 공매도 부분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특히 외인들이 지금 뭐 78%, 80%에 육박하는 외인들이 뭐 거의 다 공매도에 나서고 있고 지금 뭐 수익 실현을 낼 수 없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외인들이 이제 투자금이 많이 또 빠져나갔다는 건 또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증시 좀 뭐 전체적으로 좀 다 지금 파란 계좌에 물려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MSCI 내년 6월인가 이제 판가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가입하면 뭐 60조의 신규 또 외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시총이 아니죠.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4천 지수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나설 수는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그 검의 칼입니다. 양날의 검이란 말이 있듯이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수가 올라가고 선진국에 또 편입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 이제 막기에는 또 이게 역효과라든지 부작용이 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개미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 부분도 지금 1,300원이 이제 오버되다 보니까 또 외인이 사실 3분의 1 차지하지 않습니까?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인들은 이제 공매도 플러스 이제 시세 차익 그다음에 수급도 안 넣어주고 그때 외인들도 꾀를 부리면서 이런 우리 어려운 하락장에서 얕게 아주 그 매매 전략을 펼쳐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총체적인 트리플 악재에서 난국과 악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심이 자문다답해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여력과 마음과 자금이 있는가 자신에게 여쭤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고 저도 계속 이 시황을 갖다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으나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이런 안개 전국, 그 먹구름 부분이 단시간 안에 빨리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전략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황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 일정으로 오늘 또 FOMC 또 일정이 또 연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증시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후반부에는 그렇게 큰 일정은 없고 23, 24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그 이제 재건 지원 그런 자금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러우 전쟁하고 인플레이션이 또 의제입니다. EU 정상회담도 그래서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떤 메시지, 어떤 또 희망적인 발언과 앞으로의 그 방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조금이라도 좀 플러스가 됐으면 하는 저도 기대감이 있고요. 또 26일 날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의제는 또 같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러우 전쟁. 세계에 지금 가장 골칫거리고 화두인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또 논의해서 그에 대한 발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요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가 나와서 증시에 조금이라도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제 관심 섹터로는 계속 저는 방송 중에 이제 누누이 언급을 해드리지만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기댈 수 있다. 기댈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의 6대 정책, 산업정책, 새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방산, 그 다음에 이제 AI, 친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스마트팜, 이런 기타, 이런 정부가 밀어주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뭐 각종 지원, 부양책, 세제 지원, 인력 지원, R&D 지원, 요렇게 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런 정책에 관심을 좀 두시면서 제가 당장 매수하란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 눈여겨보면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를 갖다가 시장이 재편되고 살아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주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 또 도로 빠지기도 했는데요. 아침에도 이제 원전주 정부 정책주를 저도 유심히 보고 있었고요. 한신기계, 우진,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엊그저께 나온 또 정보인데 해운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제 EU에서 LNG 선박 같은 거 많이 수주가 있고요. 그 에너지 대체 방안으로서 그리고 해상 운임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펜오션, 대한해운, 흑인해운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두 손은 놓지 마시고 관심 섹터, 정부 정책주 같은 위주로 해서 유심히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시황과 코멘트,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환경을 봤을 때 워낙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리플 악재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를 잡는데 경기 침체 없이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을 고수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시장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그리고 24일 EU 정상회담, 26일 G7 회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은 비동조화 구간입니다. 뭔가 동조화되는 시점은 항상 있어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네요. 우리 채팅창에서 공매도 해도 됩니다. 하늘무사님께서 의견 주시면서 단 동일한 조건, 외국인 기관, 개인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미국 달러 금리 올리면 안 됩니다. 금리 차이가 나면 달러 캐리 자금이 이탈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엔 캐리 자금이 이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면 공매도를 친 쪽에서 쉽게 숏 커버링 할 수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제시해 주고 계시네요. 나머지 두 분의 의견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관망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단기적인 흐름을 잘 보다가 현금을 투입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망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확인해 볼 텐데요. 엊그제 그리고 어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할 때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의견은 어떨까요? 세 분 모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2300선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유세벽 전문가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오늘 바로 2,300을 가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까지 좀 지켜보고 내일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또 금요일이라는 점이 좀 오늘 투자하실 때 좀 더 유의하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라는 것도 참 크게 와닿네요. 유세벽 전문가님은요? 네, 지수를 보면서 얘기를 할 때 2,450포인트가 제가 매수 시점이다, 공격적으로 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2,25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제 눈에는 계속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지. 개인적으로도 지금 매수를 아침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지금 종목 발굴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언가 차라리 경제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투자를 할 거라면 정말 필요한 것은 공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늘무사님께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정부와 당국이 우리나라 내수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국내외 경기 부양이 우선이고 외환 보유고도 늘려놓아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 궁금해 하시니까 이것도 하고 넘어가죠. 만약에 지수가 2200선, 세 분께서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아마 윤겸 전문가님도 2200선 정도 가면은 무릎 전후라고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선을 갔을 때 가장 먼저 볼 섹터에 대해서 의견 확인할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방금 이제 낙폭 과대인 시점을 네,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네. 2200선 그런 대로 매력 구간에 이제 진입한 지수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200선이면은 이제 허벅지를 좀 내려와서 무릎 윗선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계속 같은 의견을 좀 고수하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악재들이 좀 거치고 어떤 온기가 들어오고 누구나 개인 투자자들도 봐서도 지금은 이제 해소 국면이고 진입해도 될 타이밍이라고 봤을 때 그때가 왔을 때 이제 빛을 발하는 섹터 종목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미래산업 정부정책주가 아닐까. 예. 미래로 가는 그런 코스의 중심에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은요? 2200선에 어떤 섹터를 제일 먼저 보실 건가요? 저는 5종목을 지금 추리고 있는데요. 종목이요? 네, 예. 종목으로. 그 중에서 한 종목은 나왔습니다. 한 종목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져라 기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휴림 로봇입니다. 네, 휴림 로봇. 로봇 관련주들은 어차피 하반기 돼도 지속적으로 시세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휴림 로봇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3,000원 이탈 하는 거 보고 나서 약간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뭐 대형주로는 약간 SK 하이닉스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네, 나머지 세 종목은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나온다면 그때 또 나중에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거 2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세벽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부 정책 관련해서 로봇 공개 방송에서 엄청 강조를 했었던 게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AI 보자. 자율주행이랑 AI 이슈가 붙어줄 때마다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자율주행, AI 이런 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숭이주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바이오 섹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매매를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종목만은 좀 눈여겨본다라고 했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대표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85만 원 라인이 이게 저항 라인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공급을 이렇게 약품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업체는 이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목으로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채팅창에서 서단계 1년차님께서, SH초님께서 윤겸 전문가님 되게 보수적이시네. 2200을 무릎이라니. 라는 의견 주셨고요. 블루실장님께서 윤겸 전문가 혼자 6월 초에 시장 안 좋게 봤어요. 그래도 혼자 맞췄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한 녀석들 3분 전문가의 추천주, 4분 전문가죠. 4분 전문가의 추천주 동향 살펴보시죠. 박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동향 체크해드립니다. 여전히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할 종목들을 제시해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그간 참 견조한 흐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현재까지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 토마토 티켓 보유한 획득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입니다. 유세벽 전문가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총 티켓 8장으로 8개의 종목을 두 자릿수의 수익 끌어올리면서 티켓 획득한 모습이고요. 윤겸 전문가와 이정호 전문가가 각각 티켓 4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혁 전문가까지 티켓 3장 획득하면서 이 점차 순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티켓 순위에는 항상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또 어떤 순위 변동이 생길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여전히 테마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가 주목할지 오늘 또 그 주인공은 원전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할 녀석들에도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가기 전에 볼 종목 세 분께서 또 엄선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강한 녀석들의 강할 종목 이정우 전문가, CJ 프레시웨이, 유세벽 전문가, PNT, 윤겸 전문가, 퓨런티어입니다. 어제 채팅창에 퓨런티어 얘기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정우 전문가는 음식료에 꽂힌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샘표, 오늘은 CJ 프레시웨이네요. CJ 프레시웨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 급식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약간 실적주로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리오프닝 이후로 늘어나는 약간 단체 식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런 부분이 좀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수를 봐도 지금 어느 정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고가권에서 지켜주고 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은 누가 봐도 다 실적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도 매출액으로 따진다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10%가 이상 올랐고 영업이익은 약간 50%가 올랐는데 이 말은 요즘 같이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단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분하게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판매 단가나 이런 부분이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모멘텀은 저는 충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진입가는 현재 가격에 4만 원 부근, 4만 700원 부분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부분, 목표가는 5만 원 선까지 노리시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원화 약세 부담을 겪습니다. 수입하면 이 물가가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담이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국은행에서 물가 올해 5% 돌파, 내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자재뿐만 아니라 실제 그 제품들의 가격 인상들까지 에그플레이션발 물가 상승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윤겸 전문가의 종목 프런티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퓨런티어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차, 지금 저번에 이제 열흘 전이었죠. 강남에서 자율주행차 시행도 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기아자동차, 국토교통부 이제 조인해가지고 자율주행차 시범도 벌렸고, 또한 자율주행차를 또 이제 실제로 8월부터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갖다가 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퓨런티어를 왜 제가 들고 나왔냐면은, 발음이 좀 어렵네요. 퓨런티어 기업이 삼성전기를 통해서 전장 모듈 카메라를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테슬라하고 5조 원 계약도 사실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전기 자동차에 8개의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뮤들 카메라가. 그 핵심 부품 카메라를 갖다가 이제 퓨런티어가 이제 제품을 갖다가 만들고 생산해서 공급을 하죠. 그리고 또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고요. 특허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게 또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한 13억 정도 가깝게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 3월 매출 기준이 전년 동기에서 40.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에 지속적으로 모듈 카메라를 갖다 계속 공급을 하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고 있고, 또한 이 종목 섹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주, 전기차, 수소차,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런 이제 사업 분야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다시 이렇게 증시가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또 다시 재차 좀 들어가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시가는 한 24,900원에 지금 와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전 28,000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23,000원 내려오면 그때는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다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약세장이고 어렵고 힘든 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상 추천은 해드리는데 저 또한 지금 참 매일 추천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 여러분께 이런 종목들을 뭐 무조건 추천한다고 매수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혀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정부 정책주 또 이런 미래 산업, 먹거리 관련 섹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고 모든 건 본인 기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현금 비중이 있다면 좀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가는 거는 추천드리나 적극적으로 뭐 어떠한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말씀은 이제 안 드리고 요 정도 선에서 피런티어를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미래 기술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안한 시장은 감안해 보면서 장도 보면서 종목을 함께 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퓨런티어, 삼성을 통해서 테슬라의 카메라 쪽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성장세 전망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차적으로 28,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또 배터리 관련 주식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PNT인데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사실은 오늘 방송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답답한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PNT 예전에 일전에 5월 말경에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6만원 2차 목표가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럼 조정 구간을 줬고 첫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롤투롤 장비,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그 공정 장비 중에서도 얇게 잘 만드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실적이 뒷받침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눌림목을 줬을 때 저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결국에는 실적이겠죠. 실적. 네. 제가 그때 추천을 드렸었을 때 47,000원대의 매수가를 드렸었던 이유가 그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2분기가, 3분기가, 4분기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세적으로도 지금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좀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121선을 따라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자 보게 되면은 무너뜨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5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시점 시장에서 좀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5만원을 제시를 드리는데 목표가로는 다시금 전고점을 바라볼 수 있기에 6만원까지 제시를 드리고요. 현 시점 계속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왜? 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연기금이 주목하는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지는데도. 그리고 외국인들 환율이 이렇게 비싼데도 들어와 주고 있어요. 이 종목이 가진 체력이 좋으니까 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PNT의 중장기적인 추세 5만 원이면 이탈되는 건가요? 5만 원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한데 그럼에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환경. 네. 요거 말고는 저는 설명을 할 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만 원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7만 원 회복 안 해주면 못 날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저도 기술적인 그런 분석을 100% 맹신하진 않지만 이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 중장기적인 추세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배터리 롤트롤 장비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장비주 가운데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수주가 계속된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또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겸 전문가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제가 오늘 저녁 6시, 7시 그 배워야 산다 프로를 출연하고요. 그 프로에서 이제 정부 정책주, 제가 정부 정책주 시리즈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AI 관련한 반도체
로봇 산업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 끝나자마자 7시 10분부터 8시까지 공개 방송.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황과 전반적인 상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도 공개 방송이신 건가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강의가 있고요. 공개 6시, 7시 배워야 산다. 7시, 8시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일정 정말 많으시네요. 예, 예. 조금 바쁘게 진행됩니다. 오늘 공개 방송이 오후 4시와 7시에 있고요. 또 6시부터 7시까지는 배워야 산다 강의가 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오늘 윤겸 전문가의 날인 것 같은데 윤겸 전문가의 시황, 종목들 한번 잘 파악해 보시죠. 자, 오늘 강한 녀석들 오전장이 끝나기 전에 주목할 업종과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식자재, 그리고 센싱 카메라, 또 롤트롤 장비, 배터리 장비 쪽까지 종목들을 꼽아주셨네요. 세 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분명 기회는 있을 겁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장도 사실 쉽게 오는 건 아닌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항상 이게 좀 문제고 발목이죠. 하지만 꼭 그걸 크게 걱정할 때가 참 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가 올지 한번 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